예, 나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우선은 웬만한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다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 자동차 보험은 정말 인터넷에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근데 정말 약간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보험은 크게 이제 배상 책임 보험하고 일반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어부터 약간은 뭔가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복잡한데 사실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에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의 가입은 이제 개인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과 의무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 우선 잡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 용어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금을 또 청구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지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옆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표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보험에 해당되고 선택 사항이 되겠죠. 그 용어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저 대인이라고 하는 그 책임 보험 이건 책임 보험 즉 의무인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한 책임을 그거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그런 보험이 대인 책임 보험인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뭐 길간의 행인을 보행자를 친 경우 뭐 아니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 차랑 다른 차랑 받았는데 심지어 내 과실이 더 적은 경우라고 할지언정 상대방이 다친 거에 대한 이제 내 손에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 과실만큼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인 책임 보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인 대물 책임 보험이라는 거는 그 물건인 거죠. 결국에 다른 차 뭐 다른 뭐 꼭 차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게 유리창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지는 책임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 대신 부담해주는 보험이 대물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일반 보험 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자손, 자차가 있는데 자손이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 내 그러니까 자손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그 상해를 입은 경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 주차를 하다가 뭐 주차 기둥에다가 혼자서 갖다 이제 뭐냐 부딪혔다 했을 때는 내가 나를 다치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의무사항이 아닌 일반 보험이지만 자손에 해당되는 이 부분 보험을 가입을 해놨다라면은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내가 스스로 벽에다가 갖다 박았지만 고의로 박은 게 아니라 나도 실수로 박은 거니까 내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차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나 일반 보험으로서 의무는 아닌데 그러니까 같은 케이스에 뭐 내가 내 차를 스스로 망가뜨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손해의 일부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뭐 주차장 기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차를 받았는데 내 과실이 100%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내가 배상을 받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사용할 수 있는 게 자손과 자찬 요 보험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정말 고가의 차량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 이 자차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 나름 자랑이지만 제 영상에서 상당히 좀 특화된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유가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를 법적 강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보험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을 가입하라는 겁니다. 자손, 자차 뭐 이런 일반 보험 말고요. 그래서 근데 또 책임보험을 근데 그러면 가입하면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지만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내 보험사가 사실은 내 사고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해준다. 협상도 해주고 배상도 해주고 합의도 해주고 상당히 이제 유용하죠. 그리고 그분들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원래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했을 때는 실제로 보험사 대신 배상을 해주고 그 배상한 돈에 대해서 나한테 너 때문에 내가 물어줬으니까 다시 나한테 돈을 물어내라 하는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자동차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 책임보험이라 했을 때는 이 구상권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사는요? 라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지급해왔던 보험료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이 지급했던 보험금에 따라서 보험 등급을 할증을 합니다. 할증을 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이 그래서 올해 뭐 100만 원 냈다. 100만 원 내신 분이 많지 않겠죠. 100만 원 냈는데 그러니까 무사고로 1년 지나가다 보면은 97만 원, 95만 원, 93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보험료가 이제 내려가는 식으로 이제 보험료가 이제 깎이게 되는데 만약 중간에 내가 사고를 한 번 내서 보험료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 몇 등급이 올라가느냐는 사고의 범위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똑같은 차로도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요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할증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치면 결국 우리가 원래 냈던 보험료와 이 부분을 뭐 합하고 나면 결국에는 구상권이 행사되는 꼴이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좋은 점이라고 한다 했을 때는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 비난의 가능성이 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나를 형사 절차에 그러니까 인볼브 시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대신에 이걸 가입함으로써 이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 옆을 보시면은 그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교통사고 후에 공소 제기가 면제된다 이 부분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사고가 있고 또 뺑소니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 그러니까 이런 누가 봐도 정말 중대한 범죄들 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도 한 20km 이상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음주 뭐 등등등 이런 11대 중과실과 그 어마무시한 그런 범죄들을 저질러서 발생된 그런 교통사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통사고에 있어서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제 아무리 검찰총장이 와도 나를 형사 절차에 이제 인볼브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 뒤에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가 될 텐데요. 우선 실생활에서 중요한 팁, 제가 아까 자랑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은 저도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도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자차 보험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래서 자차 보험료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주변에 외제차 타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외제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달 뭐 1년치 자동차 보험료가 16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자차 보험료 1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차 이 일반 보험 의무도 아닌 이 일반 보험 요 부분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1년에 보험료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14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낼 만한 그런 페이버가 있느냐 이게 과연. 근데 아무도 이 자차 보험이 뭐 어떻게 효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액의 스포츠카 외제차가 아닌 이상 자차를 가입할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에서도 결국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국엔 다 회수를 해가는 게 보험사인 거고 특히 이 자차 같은 경우도 보험료 할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뭐랄까요 나는 그냥 할부로 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년에 140만 원씩 그분 같은 경우는 수입 외제차 비싼 차라서 그렇지만 뭐 140만 원씩 만약에 자차 보험료를 내왔는데 계속 손해가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이 안 되다가
뭐 어느 날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 뭐 비용이 뭐 수리 비용이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냈던 자차 보험료보다 사고 수리 비용이 더 저기 크네. 그럼 난 이득이네라고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돼가지고 결국 그 이후에 계속 그게 다 회수가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비싼 차의 수리비 1000만 원 이걸 내가 목돈으로 마련할 그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사고가 근데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년에 140만 원씩 그냥 냈던 돈들은 그냥 말 그대로 뭐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형도 아니고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보험이 가입된 차량 자체가 우리가 이제 다 우리한테 큰 돈이지만 그래서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뭐 수리비가 막 1000만 원씩 뭐 2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 그 정도면 이미 거의 우리가 죽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인 경우 사실 자차를 가입할 실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할부 개념이니까 일시불로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자차를 보험을 가입을 해서 매달 그 돈을 다 사실 1년마다 그 돈을 뿌리는 그 이유가 이래서 만약에 우리의 꿈이죠. 그래서 뭐 한 3억 원, 5억 원, 10억 원 이런 차들에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차가 만약에 뭐 어디 범퍼라도 하나 제대로 뭐 고장 났을 경우에 범퍼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런 목돈들 그러면 뭐 한 번 수리 간단하게 박았는데 한 5천만 원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포인트보다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그럼 자차는 그러니까 도무지 이거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옳게 대답을 못했는데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차라는 게 요 나 혼자서 기둥에 갖다 박은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차를 이제 받았는데 상대방의 책임 보험 범위가 그러니까 뭐 페라리나 뭐 벤틀리 이런 끝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배상받지 못하는 범위를 뭐 내 자차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차로 처리하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설득은 되는데 다만 그렇다 해서 과연 자차 보험료가 한 달에 1년에 지금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 그냥 묻어놓은 돈이었을 때 실익 있느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자차 보험은 국산차는 절대 자차 보험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면 더더군다나 그러시겠죠. 왜냐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이제 운전이 아직 서투르시면 미숙하시면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걸 자차 처리를 하면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혼자서 주차를 하다가 어디 벽에다가 다른 차가 아니라 벽에다 뭐 받았다 뭐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 돈으로 그냥 수리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내 돈 30만 원 나가나 결국에 보험사를 통해서 공짜로 처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다 30만 원을 쪼개가지고 다 환수를 해가거나 어차피 엎어치나 매치나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다이렉트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인터넷 전용 이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다이렉트 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가입을 했을 때는 그럼 나는 뭐 출동 서비스라든지 사고 접수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데 실제로 지금은 인터넷 그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다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근데 그렇다면은 왜 오프라인 보험 모집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느냐?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도 있지만은 그 보험 모집인과의 인적 관계에 따라서 그 보험 모집인이 그 기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콜센터에다 물어보는 것보다 더 빠른 상담,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사고 처리 역시도 그렇다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그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좀 크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책임 보험을 가입한다면은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서
그 피해자한테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나는 뭐 합의금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은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영상에서 그러니까 영상 목차 제일 위에 있던 그 제일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사적으로 내가 배상해야 될 돈의 문제와 형사적으로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제 그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은 어디까지 별개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고 내가 그래서 상대방 차와 상대방 몸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을 해준 것, 이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처리됐다 하더라도 내가 형사상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합의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형사 합의금까지도 내가 이런 리스크를 보험사를 통해서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요즘엔 형사 합의금 혹은 형사 변호사 선임비 이런 부분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일반 보험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 자차 보험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리스크 돈을 이렇게 조금씩 내더라도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거고, 내가 나중에 목돈으로 그런 리스크가 터질지언정 나는 그 쌀방쌀방 나가는 돈이 더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옆에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옆에 있는 부분 공소 제기 불제기, 그렇죠, 부제기,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뭐냐면 그 공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그러니까 법원에게 이 사람을 이제 뭐 감옥에 넣어주세요, 아니면 벌금을 이 사람한테 부과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이제 공소라고 한다면은, 이 검사는 원래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는 재량이 있습니다. 이게 검사의 막강한 권력인데요. 근데 이 공소 불제기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뭐냐면은, 비록 검사가 원칙적으로는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재량이 있지만, 이 옆에 해당되는 것들인 경우에는 검사가 암만 공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끔 법에서 제한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소위 허용된 위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불제기가 아닌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하냐면은 결국에 이 사고가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다, 상당히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책임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뭐든지 간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 검사가 이 사람을 형사처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공소를 제기하고, 뭐 아니면 이제 기소유예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옆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났다, 아니면 우리가 사고 도주라는 게 사고 미조치가 뺑소니 도주 차량 운전죄고, 11대 중과실 음주라든지 신호위반, 뭐 그 중앙선 침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다음에 나오게 도입이 된 건데, 중상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팔이 부러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실명이 됐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이제 가입이 된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느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느냐가 이제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책임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합의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도 사실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표현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상, 그리고 11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우리는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소가 제기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형사 피고인이 되는 거고, 감옥에 갈 수 있는, 뭐 호적에 빨간 줄이 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고, 그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형사 합의금, 막대한 합의금과
엄청난 막대한 변호사비가 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공소 부재기, 불재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여면 사실 그 금액 차이가 엄청 크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정도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혹시 제가 빠뜨렸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 네, 빠이.